아시아 국가마다 사람들은 서로 매우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멋쟁이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은 종종 값비싼 유명 브랜드의 옷과 액세서리를 즐깁니다. 왜 사람들은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아시아 세계는 다소 보수적이고 전통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서구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변화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K-팝, 화려한 색상의 옷, 염색머리 등의 패션 트렌드가 유행이 되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패션의 유행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일본과 함께 과학과 혁신의 세계적 리더가 되고 있죠.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급 브랜드입니다. 고가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는 오히려 검소해 보여요. 하지만 고급 의류 구매에 있어서는 이 세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앞지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유명 고급 브랜드의 핸드백이나 신발을 구매하는 것이 거의 필수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수십 년 전에 아시아인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고급 의류와 액세서리에 대해 전혀 몰랐고 그저 자신들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서구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서구 브랜드를 발견하게 됐고 그 물건들을 고국으로 가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서구 브랜드에 대한 인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곧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고급 의류와 액세서리의 거대한 주요 시장이 됐죠. 예를 들자면 중국은 전 세계 명품의 약 30%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루이비통은 세계 시장 확대를 서둘러야만 했는데 일본 소비자들이 온라인과 매장에서 제품의 거의 90%를 구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인들이 돈이 더 많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부유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자의 수가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의 상황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죠. 월급, 주택 대출금, 1년에 한 번 휴가, 하지만 여전히 많은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약 90%의 여성들이 적어도 하나의 구찌나 루이비통 진품 가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행사 때만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다음번에 새 가방을 살 때는 프라다일지도 몰라요. 아시아에서 이런 제품이 더 싼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사람들은 월급의 대부분을 쓰거나 할부를 해서라도 이런 제품을 구입해요. 이런 제품의 비용은 50만 원 정도에서 1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고급 패션 상점에서 구입한 제품들을 걸친 사람을 자주 보게 돼요. 페레가모 신발을 신은 대학생들도 있고 롤렉스 시계를 찬 회사원들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새로 수입된 명품 브랜드가 상점을 오픈했을 때 마치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처럼 진열대나 옷걸이에 걸린 제품이 싹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롭고 비싸고 멋진 것을 갈망하고 그것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비록 생활비를 많이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평소에 저축을 많이 해둔 사람이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명품 구매를 주도합니다. 세일 기간에는 파리로 향하는 패키지 투어까지 있어요. 세일 기간 동안에 많은 브랜드 매장이 대규모 할인을 제공합니다. 그 기간 동안 유명 브랜드 매장은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크게 붐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구매자들이 꼭 그 상품을 특별히 좋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급의 대부분을 하나의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소비하기는 하지만 허영심이나 충동적인 구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기에는 더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 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집단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이고 서양의 국가들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 비해 개인주의가 팽배하지 않죠. 과거 아시아 국가들에서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출신, 직업 또는 집안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돈은 신분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렇다고 돈을 뿌리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고 부를 과시할 만한 어떤 수단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비싼 저택? 집은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카? 좋죠. 하지만 그런 차를 사려면 새 집이 필요할걸요?
명품 액세서리와 옷 완벽해요. 어디든 입거나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한다고 해도 말이죠. 게다가 저택이나 자동차만큼 비싸지도 않고요. 그래서 고급 명품 의류 매장은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서구 세계에서는 명품을 가지고 있거나 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명품을 갖고 있으면 돋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동료가 브랜드 가방이나 시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명품을 구매합니다. 물론 그럴 만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속한 집단의 유행을 따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통적 사고는 튀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명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명품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신만 왕따가 되길 원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런 집단적인 사고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 때문에 명품이 또 다른 척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명품이 한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과시하는 방법이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핸드백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잘 벌고 풍요로운 생활을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1000만 원짜리 양복을 뽐낸다면 자신은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돈으로 사회 최상위 계층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러한 행동은 실용주의적 경향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크고 존경받는 기업에서 일하는 걸 명망 있는 일로 여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명성이 높은 회사에서 존경받는 지위를 얻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죠. 일본에서는 면접 때 좋은 환경 출신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 명품을 한두 개 걸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잠재적 고용주에게 긍정적인 첫인상을 심어주고 꿈의 직업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또한 이러한 구매 경향은 어떤 한 계층이나 성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명품을 구매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들의 출신 배경도 가지각색입니다. 물론 중상류층과 부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구매자들이기는 하지만 한 번에 많은 돈을 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하고 할부로 지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출이나 할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월급 전부를 셔츠 하나, 시계 하나를 사는데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식비를 포함한 생활비 전체를 다 써버리는 거라고 할지라도요. 하지만 사람들이 서양 명품 브랜드에 열광한다고 해서 아시아 명품 브랜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로 국내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몇 개의 새로운 홈 기반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럭셔리 브랜드 중 하나는 샹하이 탱입니다. 중국에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둔 후에 유럽 전역에 12개 이상의 매장을 열기도 했죠.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도 세계적으로 큰 유명세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